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계양구로 가보겠습니다. 아라뱃길 활성화,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환 계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현재 좀 소회부터 잠깐 듣고 시작할까요? 정말 1년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간 저에게 아낌없이 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취임 초기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이나 국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에도 저희 구 발전과 우리 구 행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계양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계양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장님 취임 이후에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보도자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상당히 좀 활동적인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1년이지만 그중에 좀 가장 기억 남는 사업들이나 일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1년 저희가 공약했던 사업들이 1년 만에 모든 성과물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좀 이어져 오던 그런 선심성이나 낭비성 이런 사업들 제가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좀 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우리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보도블록 교체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임기 내에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드렸는데, 일부 국민들께서는 뭐 처음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전면 교체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국민분들께서 많은 칭찬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약속 잘 지키는 구청장이다. 이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었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에 이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아마 이 이야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학교 통학로 개선을 하는데 활용을 하셨던 뭐 이런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예,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요. 지금 이제 청장님께서도 직접 얘기하긴 하셨지만 주민들의 평가를 또 받아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잘했다, 뭐 이런 시선을 보인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5월달에 이 소통 박스를 권역별로 좀 운영을 해서 한 1000여 분의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과연 뭘 잘했는지, 또 국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셨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좀 여쭤본 결과로는 일단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이거 참 잘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도블록 교체 사업 전면 중지한 거 이거 너무 잘하고, 사업에 좀 절약된 그런 경비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에 저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많은 격려들 좀 해주셔서 보람을 좀 느낀 그런 상황이었고요. 공원 체육시설, 뭐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좀 확충을 시켜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좀 좋아하시고 그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만족감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다음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에 날씨가 이제 폭염, 또 집중호우, 이게 재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취임하시고 2번째 여름을 맞고 계신데 대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정말 다행히도 아라뱃길이 준공하고 나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던 작정구역이나 이 상야구역에 침수가 이제 아라뱃길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문제가 그 반지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지하 문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저희 계양구에 한 70가구 정도 되는데 예. 그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침수 피해 방지 시설, 영주 방지 뭐 밸브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들을 해서 저희가 뭐 피해를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침수에 대비한 그런 것들은 좀 뭐 사전에 충분히 지금 이 정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폭염 같은 부분도 저희가 그런지 뭐 무더위 쉼터라든지 뭐 이런 거 쉼터도 저희가 금년도에 5개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하고 그래서 뭐 편의 시설을 좀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인 아라뱃길이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네. 뭐 사실 선거 때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올해부터 좀 새로 생긴 행사들이나 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아라뱃길이 그 물길만 내준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뭐 좀 소외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외면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친환경적인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좀 관광 상품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금년도 7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거쳐서 워터 축제 수업도 시작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뭐 다양한 그 경관 조명 사업이라든지 뭐 보행로 사업 뭐 등등을 해서 앞으로 그동안 그 정체돼 있던 아라뱃길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대를 시켜서 관광 사업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수변 공간에서 하는 이런 것들 행사에 대한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네. 앞으로 또 축제 외에 네. 이 아라뱃길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도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9월에 이제 경관 조명 사업들을 확대해서 나이트 쇼 축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문화 광장 사업을 추진해서 12,000평 정도의 이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모든 이제 계양에서 일어난 축제나 전시, 뭐 공연 등등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마 수도권에 청년들이 와서 뭐 이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뭐 문화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양한 계획들을 뭐 선거 준비하실 때부터 좀 청사진을 갖고 계셨지만 네. 사실 이제 그린벨트에 대부분 묶여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좀 장기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그 그린벨트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장을 짓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남기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문화광장은 사실 그린벨트 내에 그 공원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일단 그 농업 적성도 그 협의만 완료를 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적성도 완료를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문화광장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 계양구에 좀 배정을 요구를 해서 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네. 그 가능성을 설득해서 그린벨트 물량을 좀 더 확보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계양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지금 계양구에서 가장 화두는 뭐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네. 착공도 있었어요. 근데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기업 유치 소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착공 이후에 좀 지금 뭐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네네.
계속 언제까지 기대해야 될까요? 좀 들려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방송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예.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철도에 문제가 있어요. 저희 수도권 신도시 중에 가장 먼저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가 착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접 지역에 이제 부천에 대장 지구가 있는데 홍대 대장선은 확정이 됐고 저희 계양은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SK 계열사들도 대장하고 이제 입주 협약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계양으로 이 얘기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동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설계 내역을 보면 100만 신도시에 예. 17,000가구가 들어와서 인구가 한 4만 정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도시인데 뭐 문화, 체육 뭐 이런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고 공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LH에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저는 뭐 완벽히 신도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완성이 됐을 때 예. 만족도가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LH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철도망에 대한 유치 관련 소식도 저희가 들리는 대로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양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식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소식이 있어요. 네. 뭐 새로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네. 타당성 조사가 곧 임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문화예술 공연장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뭐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결국은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내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일단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약속은 꼭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예.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어 다음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철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계양구는 대장 홍대선의 국가 철도망 4차 계획에 네. 청라까지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까지 나온 이후에 지금 계양구에서는 철도 용역을 또 별도로 좀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잠깐 뭔가 결과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청라까지 연장하는 선과 이정복 시장이 공약한 그런 서구 연결선하고 지금 저희가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2호선에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을 좀 연결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9호선도 이제 계양역의 병력 현상을 우리가 박천에다 환승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결을 해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계양 테크노밸리 슬럼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계양역이 정말 뭐 김포 골드라인 못지않은 그런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박천역의 환승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홍대 대장선에다가
저희가 그 한 4km만 오면 박천역까지 그 연결선을 환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무슨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뭐 전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 구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중간 보고에 의하면 BC 값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그걸 그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하철 노선이 지하철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슈퍼 BRT라는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교통 대책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30만 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좀 민원 중에 하나로 선거 때 항상 질문도 많이 받으셨던 거 일인데 지금 규련동 탄약부대 그 이전 문제, 탄약부 네네. 이전 문제, 뭐 시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렵게 된 상황인가요? 그 저희 그 구련 탄약고라고 저희가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 탄약고가 사실 1975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75년도에는 거기가 농촌 마을로 분류가 돼서 사실 민가가 몇 가구 있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뭐 계양 역세권도 들어와 있고 뭐 구련 아파트 택지 개발을 해서 뭐 아파트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발전이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결국은 탄약고의 위험성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그 계양 역세권의 많은 인파를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안전성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라뱃길과 연계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탄약고가 장애물로 지금 그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전 욕구를 이제 뭐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군사 시설이다 보니 그렇게 기초단체에서 만만하게 이전을 하거나 뭐 이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시에서 그 영역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이번 기회에 꼭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30초 정도 시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드렸고 또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구민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그리고 이 배두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온 이렇게 계양의 도시를 새로운 변화의 도시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동안 제가 약속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1년 동안 차질 없이 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이 준비된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계양의 이 100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계양이 인천의 대표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윤환 계양구청장과 함께한 헬로 이스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